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글의 내용을 요약해요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 국어책 106쪽을 펼쳐보세요. 106쪽부터 109쪽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글은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글인데요. 직업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지는 건 알았는데 옷 색깔에도 의미가 있다는 건 선생님도 잘 몰랐어요. 옷 색깔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글이 있고 이번에도 중심 문장을 찾는 것과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요약하는 것,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것까지 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글을 요약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죠? 먼저 글에서 뭘 다 찾았죠? 이거 뭐였죠? 문단을 찾았습니다. 문단을 찾았어요. 문단은 이렇게 문단이 바뀔 때마다 앞에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는데 107쪽에도 요 새 문단 앞에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자, 이렇게 문단이 바뀔 때마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말풍선을 한번 읽어볼게요. 106쪽에 있는 말풍선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설명했는지 잘 살펴봐. 어떤 구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구조는 2개 있었어요. 뭐였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 교, 또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대조라고 하였죠.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때는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죠? 열거의 방식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의 여러 가지 탑에 대해 소개할 때 열거의 방식을 써서 이탈리아에는 어떤 탑이 있고 프랑스에는 어떤 탑이 있고 중국에는 어떤 탑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에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요약할 때는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내용을 설명했는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모든 글이 비교, 대조나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다음 쪽에 있는 말풍선도 한번 먼저 볼까요? 107쪽에 있는 말풍선을 읽어봅시다. 먼저 남학생의 말풍선부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세부 내용은 대표하는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돼. 대표하는 말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에펠탑, 피사의 사탑, 동방명주, 여러 가지 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것들을 대표하는 말은 뭐죠? 탑. 대표하는 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설명한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쓰는 것을 대표하는 말을 찾아봅시다. 포도, 딸기, 사과, 멜론,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겠어요? 과, 일이겠죠. 자, 세부 내용은 대표하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자세하게 써 있다면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로 만들어서 중심 내용, 중심 생각을 정리하자고 이 아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여학생의 의견도 볼게요.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정리. 자,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는 거 우리 2번 했었는데요. 먼저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쓴 글은 어떻게 정리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엮어서 겹치는 부분에는 공통점을 적었나요? 차이점을 적었나요? 공통점을 적었었고 여기에는 각각에만 있는 특징, 즉 차이점을 적었습니다. 반면 열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글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죠? 열거는 자, 한 가지 중요한 설명하려는 대상이 있고 그 예를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설명하려는 대상이 있고 그 예가 각각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글이 있을 때는 더 정리를 잘해서 알아보기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틀에 맞춰서 정리된 걸 읽으면 중요한 내용이 뭐였더라 하고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요약할 때 중요한 점들을 알아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6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글을 읽은 뒤에 만납시다. 자, 글을 읽어보았나요? 먼저 여기에 문단이 2개가 있었는데 각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직접 밑줄을 쳐볼까요? 중심 문장,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혹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세요. 어떤 문장인가요? 어떻게 찾아보았나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가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왜죠?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한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왜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의 옷을 입는지 설명, 즉 뒷받침을 해주고 있네요. 설명. 왜 고유한 색의 옷을 입는데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입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업마다 어떤 색의 이 옷을 입는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쭉쭉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에는 의사랑 간호사의 옷 색깔이 나왔고 그 다음 쪽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직업이 나오나요? 여기 문단에서는 법관, 여기 문단에서는 군인,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하는 글이 나오네요. 자, 지금 크게 3가지의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어떤 직업 있었죠? 앞쪽에 의사나 간호사,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관, 또 군인. 이 3가지가 뭐예요? 직업에 따른 고유한 옷 색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각각 예들이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나요? 이 글에는 전체적으로 직업에 따른 고유한 옷 색깔이 있는데, 옷 색깔이 그 하는 일에 맞춰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의사, 간호사의 옷 색깔, 법관의 옷 색깔, 군인의 옷 색깔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으니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러 가봅시다. 의사나 간호사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흰색 옷을 입는다. 왜? 흰색 옷을 왜 입나요? 위생이 중요한데 병원에서는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 의사나 간호사는 흰색 옷을 입는다라는 중심 문장,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밑에 문장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어. 왜? 위생이 중요해서 빨리 더러워진 걸 알아차릴 수 있으려고.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 위생사, 요리사처럼 깨끗한 게 중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어 라고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의사, 간호사, 또 뒤에 나오는 약사, 위생사, 요리사처럼 이렇게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 흰색 옷을 입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으면 더러운 게 묻었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감염이 쉽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흰색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작은 얼룩이라도 눈에 잘 띄니까 옷을 자주자주 깨끗하게 빨고 갈아입게 되겠네요.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법관과 군인에 대해서 옷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이 부분 역시 영상을 멈춰놓고 직접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거나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자, 잘 읽어보았나요? 먼저 법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법관. 자, 법관이라고 하는 부분, 법관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분들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법원,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죠. 판사나 검사, 알죠? 이분들이 왜 이런 옷을 입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왜? 옛날에는 서양에서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만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고, 이 검은색이 그래서 뭘 뜻하냐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뜻했대요. 자, 예전 서양에서는 이 검은색만은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즉,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다른 신분이나 재력에 집중하지 말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 재판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정말 검정 옷을 입었네요. 자, 이렇게 법관들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할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격하게 하고 하면 안 되고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평등함을 상징하는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도 검정색 옷을 좋아하는데 검정색에 이렇게 평등이라는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관에 대한 옷 색깔이 나왔으니까 군인에 대한 옷 색깔도 알아볼게요. 자, 이 문단에서의 중요한 점, 중심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자, 군인은 어떤 색깔 옷을 입는다고 했나요? 군인은 어떤 색?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군인 하면 떠오르는 옷 색깔이 있나요? 선생님 생각에 막 엄청 밝은 옷을 입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입는지 글에 나와 있죠. 전투를 벌일 때 너무 화려해서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원색의 군복을 입었는데 오늘날에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을 입는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작전을 할 때는 풀색과 비슷한 약간 어둡지만 약간 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또 땅에서 전투를 할 때는 황토색을 입기도 하고 등등등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다르게 입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원색을 입었고 오늘날에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깔 옷을 입는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 간호사, 법관, 군인이 어떤 색의 옷을 입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문단에는 정리하는 문장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한 가지래요, 다양하대요. 모든 직업의 옷 색깔이 같은 게 아니라 직업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 옷 색깔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하러 가봅시다. 이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한번 영상을 멈춰 놓고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적어도 되고 그냥 궁금한 것을 적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만 질문을 적어 봅시다. 이 글을 읽고 질문을 한 개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적어 봅시다. 어떤가요? 질문을 만들어 보았나요? 통합지원 2반으로 가져와서 선생님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이 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적어 볼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우리 친구가 직접 답을 적어주세요. 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적어 볼게요.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을 알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방금 읽은 글의 마지막 문단에 이 답이 나왔어요.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을 알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 질문을 여기다 옮겨 적고 답을 찾아서 적어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바른 글씨로 적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 만들기도 했고 문단마다 우리는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도 그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글을 읽으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참고로 이 글에서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비교 대조랑 열거 중에서 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요. 사실 글의 구조를 한 가지만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글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직업에 따른 옷 색깔이었고
그것을 예로 의사, 간호사, 법관, 군인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글은 이런 방법, 이런 구조로도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처음, 가운데, 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가운데, 끝. 자, 글의 구조대로 정리를 해도 좋지만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문단의 중심 문장을 우리가 이미 밑줄을 그어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간단히 적을 테니까 이 친구는 직접 찾은 중심 문장을 여기서 적어주어도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 문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106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글의 처음이라고 함은 본격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오색이 나오기 전에 요 첫 부분, 글이 시작되는 문단을 처음이라고 해요. 자, 이 처음 부분에서의 중심 문장 어떤 거였죠?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이 처음 부분의 중심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처음이죠. 그럼 가운데 부분에는 무엇이 나오죠? 각 직업별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 의사,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고 또 법관은 아까 어떤 색이었나요? 검은색. 군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기억나나요? 각각 의사, 간호사, 법관, 군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중심 문장은 찾았죠. 중심 문장을 그대로 옮겨도 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더 간단하게 적어도 되니까 가운데 부분도 해결해 보세요. 그럼 이 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의 끝부분. 자, 여기까지 그 직업에 따라서, 군인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끝부분에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나요? 한 가지로? 아니요, 다양해요. 직업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이 다양하다. 라는 게 전체적인 글의 마지막 문에 오죠.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그걸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봤는데요. 주로 설명하는 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설명하는 글을 정말 많이 읽는데 물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도 많지만 글, 책이나 신문이나 정보지 같은 글 종류로 읽으면 동영상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설명서가 다 동영상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동영상에는 없는 글에만 있는 정보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서 정리한 이거 있죠?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글의 형태로 써 오세요. 숙제입니다. 방금 정리한 것을 글의 형태로 아래로 적어 오십시오. 바른 글씨로 적어 오시고요. 이제 이 단원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활용해서 글의 구조에 따라서 글을 요약할 수 있는 활동을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놀고 즐겁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